안녕하세요. 오늘은 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탑 하면은 어느 탑 생각나요? 석가탑, 다보탑, 또 무슨 탑 생각나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실내에 아주 높은 탑이 세워져 있어요. 경천사 탑이에요. 높이도 아주 높고 조각도 많이 되어 있어서 박물관에 가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탑이에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가는데 탑 주변에 모여서 와, 이렇게도 탑이 크네? 감탄을 짓는 탑이에요. 와, 박물관에 큰 탑이 세워져 있는 게 좀 생뚱맞죠. 원래 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탑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북한의 개성 아래에 풍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경천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만든 절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절은 폐사가 되고 탑만 남았어요. 탑에 그 설명문이 있잖아요. 그 설명문에 보면은 19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일본 사람이 남아있는 탑을 강제로 분해해가지고 일부러 무단으로 갖고 나갔어요. 우리로서는 나라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영국인 베델하고 미국인 헐버트가 신문이라든가 잡지에 일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결국은 얼마 있다가 되돌려 받은 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와서 경천사 탑 설명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바이든도 미국 사람 헐버트가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관심을 더 가졌을 것 같아요. 탑의 아름다움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일본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탑이라고 하니까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느끼게 되면서 우리 박물관에 잘 왔다. 내가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한테 우리 문화재를 뺏기면 안 돼야지.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착과 애국심, 이 탑을 통해서 느끼고 가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참 좋은 일이네. 나도 박물관에 가면은 경천사 탑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 발짝은 더 들어가면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숨겨져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탑에 직접 쓰여 있어요. 전체를 13층으로 봤을 때는 4층 부분에, 전체를 10층으로 봤을 때는 1층 부분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탑은 왜 만들까요? 탑은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부처님의 화장을 해요. 구슬처럼 생긴 사리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묻어두는 곳이 탑이에요. 일종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구슬처럼 생긴 사리를 보관하는 무덤이니까 격식을 갖추어서 탑을 만든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의 일본의 모든 탑들이 다 그래요. 그럼 2차적으로는 뭐냐? 이제 개인의 바람이 들어가겠죠. 이게 원나라 때 만들어진 탑이거든요. 충모왕이라고 충자 들어간 왕 때 만들어진 탑이에요. 탑을 세운 목적을 원나라 황제, 황후, 황태자를 위해서 세운 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만든 목적입니다. 이 탑을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10층 또는 13층이나 되는 이 높이에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귀한 돌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이 탑을 만드는데 돈을 댄 사람이 누구냐면은 친원파 강용과 고용봉이에요. 원나라 편에 서서 출세, 그 권세를 누린 사람들을 친원파라 그래요. 일본 편에 들었던 사람을 친일파라고 하듯이 대표적인 친일파인 강용과 고용봉이 돈을 댔어요. 경천사 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각형 탑이 아니에요. 기본형이 사각형. 그 십자가 모양, 한자로는 아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구도는 경천사 탑이 처음이고 조각이 아주 화려해요. 만든 기술자 원나라에서 왔어요. 이 이야기는 그 신증 동국열이 승남이라고 하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탑은 원나라 황제를 위해서 대표적인 친원파가 돈을 대고 원나라 장인이 와서 만든 탑이에요. 이걸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탑을 안치했을 때 과연 중앙에 세우기에 마땅한 탑인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초등학생이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박물관에 가면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들 하고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처음 역사를 접하고 우리 문화를 접하는 초등학생들이 설명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애국심과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경천사 탑에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비판적 관점에서 문화재를 관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원나라한테 항복을 하고 간섭을 받았지만 그래도 경선사 탑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는 맞죠.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5,000년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이잖아요. 전시할 유물도 많은데 굳이 원나라 황제를 위해서 친원파가 원나라 기술자들이 주동해서 만든 경선사 탑을 중앙홀에 세우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좀 돈이 더 된다면은 옆에 따로 이렇게 별관을 세워서 경선사 탑이라든가 어려웠던 시절에 생겨났던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놓고 전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13층으로 보았는데 우리는 10층으로 보고 있어. 과연 기준은 항상 옳은 것인가? 여기 지금 아자 물론 밖에다가 보관해도 되는데 이게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산성비에 약해요.